안녕하세요. 돈이 드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요즘은 전통시장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차별화되고 고객을 부르는 나만의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김승일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벌이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횟수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더 이제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축제 기간에 맞춰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벤트 내용을 보자면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하는 이벤트들이 있고요. 설, 추석 때 맞이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을 판촉을 하는 이벤트들이 있는 반면에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먹거리 나눔 이벤트들도 있고, 비빔밥 나눔 이벤트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을이나 봄에 이제 지역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런 행사들과 연계해가지고 고객들을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벤트들, 쿠폰 이벤트들이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시장으로 고객들을 유입하는 행사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는 이제 시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거죠? 네. 그 이벤트를 하면서 좀 더 좋은 거는 고객들에게 시장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 상품을 또 알리는 효과 그리고 또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 유입하는 효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향상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 전통시장에서도 대형 유통 매장 못지않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한 이벤트 하나, 10명 영업사원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기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좀 분석해서 네. 고객층이 또 시장에 따라서 이용 고객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시장은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 좀 있는 반면에 어떤 시장은 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대상들을 분석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기 상품을 활용한 이벤트들을 하는 것들 저희가 무슨 경품을 걸거나 이러기도 하지만 그 경품에 있는 상품들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로 해서 고객들이 그 상품들을 좀 인지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네.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이게 지속되기가 좀 어려울 것 네. 같으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꿀단지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꿀단지 네. 안에 그 돈이 되는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꿀단지 먼저 열어볼까요? 아, 셋! 뭐가 있나요? 어머, 이거는 그 스탬프 아니에요? 네, 스탬프. 그쵸? 네, 스탬프입니다. 네. 여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보은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보은 전통시장. 평일인 이날도 역시나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매 기련 도시 해가지고 우리 축제장에 방문하신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뜻밖의 선물. 보은 전통시장 상품권인데요. 오늘의 여행 코스는 전통시장 투어하고요. 또 대추 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대추가 보은 지역의 주요 특산물인 만큼 시장에서는 대추로 만든 과자, 유과 등 대추를 이용한 여러 이색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보은 전통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사러 오셨어요? 약도라지요. 대추 좀 사고요. 여기 약밥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추 납품 안 되는 거죠? 사장님 서비스 팍팍. 사장님 팍팍. 호박 넣고 같이 대추 넣고 고운 대추 넣고 즙 만들라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인기 상품은 대추.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후한 인심을 담아 스티커까지 팍팍 붙여주는데요. 이제 스탬프 코드도
이렇게 주셔서 스탬프 코드 많이 받아서 1등 하고 싶습니다.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상품을 지급하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 중인데요. 전통시장이 워낙 이게 낙후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군에서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사회단체하고 전통시장에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투어를 만들어 주신 거죠. 상품권 등을 이용해 알뜰살뜰 장을 본 고객들. 스티커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아니 5개 다 해고 또 하나 붙여. 아, 5개 다 붙였어요. 어떤 상품이 나올지 궁금해서 기대가 돼요. 손까지 갈 때 뭔가가 상품이 있겠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품을 받은 기분인데요. 네, 좋아요. 싸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품은 보온대추축제 행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대로 가득 찬 고객들. 과연 스탬프 투어 상품은? 도장 5개를 모두 모은 고객들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지역 특산품 경품 이벤트. 시장과 지역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꽝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고객들 역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요. 너무 기쁘죠, 이런 거. 당선되면. 평생 이런 거 뭐야? 먹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은 이렇게 풍성하게 대추도 맛보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보내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게 그 스탬프 투어할 때 받는 그 도장이죠, 말하자면. 예, 보온 같은 경우는 우선은 특산물이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온 전통시장과 그 대추 축제를 연계해서 코스들을 좀 짜고요. 보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농특산물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스탬프를 한 번씩 찍어주고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5개의 스탬프를 찍으면 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혜택도 주어지고 있어서 그 찾는 그 고객들이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스탬프 투어가 그러니까 뭐 매출까지도 뭐 분명히 이어지는 거죠. 특히나 스탬프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형 이벤트여서 그 아이들이 좀 즐겨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때 10에서 15% 정도의 이제 유입 효과들을 기대하는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게 스탬프 투어가 이제 뭐 한 곳만 찍는 게 아니라 보통 뭐 5군데, 3군데, 5군데, 뭐 10군데 이렇게 찍으면 그거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또 받는 경품들이나 혜택들이 또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만 더, 2번만 더 가면, 뭐 3번만 더 가면 뭐 또 다른 경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조금 더 시장의 그 체험 시간들이 점점 늘게끔 하는 효과들이 있고요. 시장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것저것 또 구매하는 효과들, 또 이제 소비하는 효과들도 얻을 수 있고 앞으로의 저희 이 매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요즘은 그 시장 안에서만 어떤 뭐 스탬프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뭔가 이벤트를 벌이고 이런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올 가을에도 많은 축제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뭐 양평의 양수리 같은 경우는 그 두물머리나 세미원 이런 곳에 이 스탬프 투어를 또 양수리 전통시장과 연계해가지고 또 이제 기념품하고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천 전통시장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시장의 곳곳에 가서 그 인증샷이나 아니면은 또 NF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스탬프를 찍으면 그게 그 쿠폰이나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권으로 이제 그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예전에는 종이 쿠폰들 스탬프를 많이 썼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육 카드 같은 거 썼다면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시장 이벤트도 있지만 개별 점포에서 이벤트를 할 때 뭐 비용도 그렇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벤트 마케팅이란 어쨌든 뭐 비용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친구들을 데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SNS 이벤트 했을 때 밑에 댓글을 뭐 단다거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들을 좀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점포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포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본인의 SNS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해시태그들을 써가지고 이제 검색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좀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개인들도 이제 이 점포를 홍보하는 이 이벤트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하려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지원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마케팅 사업인데요. 최소 900만 원 지원해주고 상인자 부담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제 이벤트들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경품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한 뭐 이벤트, 축제, 뭐 홍보 사업들 좀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초기에 시작할 때 상인들의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진행할 때 또 교육들도 같이 함께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정착이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마중물이 되니까요. 공동 마케팅 사업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 1960년대 말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로 시작된 말바우 시장은 지금도 매월 2, 4, 7, 9일에 장이 서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좋죠. 기분 좋고. 여기는 항상 푸짐하게 주잖아요. 물건들이 싱싱하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말바우장은 항상 서민장으로 해서 1등장. 말바우 시장이 활기 넘치는 이유, 단순히 좋은 품질의 상품 때문만은 아니라는데요. 저희 말바우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에서는 자생력 강화,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공연 행사들, 그다음에 그 시장에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전유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고객을 시장으로 불러들이려면 이벤트는 필수. 룰렛 돌리기를 비롯한 각종 게임을 통해 고객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고객들을 솔깃하게 하는 건 10,000원짜리 상품권. 과연 결과는? 받고 싶은 사은품. 아니 갔다 와보러. 안 만족한데 한 번 더 돌렸으면 쓰겠는데. 나 욕심 안 부려 5,000원. 시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품권, 현금 등을 상품으로 주면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보고 멈추고. 예 여기 10,000원 화이팅. 이렇게 상품권도 많고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사고 가볍지도 않게 맛있는 거 해먹어야 돼요.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이 기부한 물건을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반값 경매를 통해 고객들의 부담은 덜고 재미는 더했는데요. 이 밖에도 EDM 페스티벌, 맥주를 즐기는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방문해 주신 고객분들에게 또한 뭐 이렇게 좋은 축제를 맞이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일장에서 시작된 말바우 시장은 아직도 장날이 되면 할매 장터를 통해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파는 모습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면 6시 반.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이런 거 농사져갖고 집가심도 해갖고 팔고. 예, 많이 팔고 이거 남았어요. 노령의 상인들에게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바우 시장. 할머님들께서 직접 키우신 야채를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가고 또 이렇게 정겹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좀 훈훈한 마음을 가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전통시장을 찾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상인들에게는 웃음을 주는 이벤트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광주 말바오 시장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나 보던 그 룰렛 이벤트, 반값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요즘 이 대형 유통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또 상인분들한테 많이 학습이 되고 지금 또 지원 정책들이 이벤트 지원 정책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값 이벤트, 이제 룰렛 이벤트도 하지만 뭐 1,000원 경매 뭐 이런 것들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벤트들이 또 체험과 연계되고 이제 고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승일 강사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시장에서 한 7년 정도 장사를 했던 네, 상인 어떤 출신입니다. 업종을 하셨나요? 좀 다양한 것들을 좀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야채 가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두찐빵, 도너츠 이런 것들 판매하는 분식집을 했었습니다. 네, 이벤트를 어떻게 좀 하셨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벤트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쿠폰 이벤트들도 진행했었고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매출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이벤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선 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인회에서 아니면 지원 사업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상인분들이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 이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포의 상품을 이용하라고 했던 것도 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상인분들이 직접 참여해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이 시장을 알리는 효과들과 상품을 알리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영을 또 누군가는 또 이것들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품을 나눠주거나 사은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쿠폰이나 이벤트를 나눠주는 이제 그런 거 누군가의 또 이 상인 조직 안에서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지도 또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그럼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원금 받을 때만 이렇게 반짝 이렇게 하는 이벤트들, 뭐 물론 단기간 시장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고 익숙한 이벤트들 뭐 다 따라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제일 많이 하는 이벤트들이 제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잘 되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 되게 연구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기법들을. 일도 바쁜데. 예, 그래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도입하는 거, 그리고 친숙한 이벤트들을 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통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소개해 주세요. 우선 제가 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 가래떡 행사를 매년 진행했었거든요. 그건 뭐죠?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시장에 떡집이 5군데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집 사장님들과 연계해서 협조를 얻어서 한 250kg의 떡들을 준비해 놓고 그거를 고객분들이 쭉 뽑아서 180m의 가래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눔 행사를 하는. 아니, 가래떡이 끊어지지 않고요? 네,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180m가 갈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받은 만큼 가져가는. 그래서 매년 그때가 되면 거의 한 500에서 한 800명 정도의 고객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들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그것들을 좀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특별한 컨셉의 그 이벤트로 고객도 사로잡고 매출도 올리는데 성공한 그런 전통시장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도남시장. 도남시장은 1952년부터 성북구를 대표하는 터줏대감인데요.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가 퍼지며 왁자지껄하더니 도남시장 안 대표 맛집들의 먹거리를 총동원해서 한상 떡 벌어지게 차립니다. 날인가 봐요. 이쁜 선녀님들이 오신대요. 선녀님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장 곳곳에서 선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매년 10월 동화 속 선녀들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남시장이 52년도에 골목시장으로 돼가지고 또 우리 도남시장도 홍보도 많이 되고 지금 재래시장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삼선동 주민들한테 또 우리 또 시장도 알릴 겸해서 3명의 선녀가 뛰어놀았다는 전설을 가진 삼선동에서는 매년 선녀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도남시장 역시 선녀축제와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해 각종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녀님이 좋은데요? 아, 좋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선녀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행사 등 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기분 좋아요. 좋은데요? 네, 기분 좋아요. 하지만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먹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떡볶이요. 뭔가 옛날같이 옷 복식 차려입고 참여하니까 진짜 옛날 조선시대처럼 돌아와서 막 장터에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노는 것도 정말 기분 좋고요. 약간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약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되게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이 선녀들 이렇게 삼선동의 전통을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역의 선녀축제와 연계한 이벤트는 고객은 물론 젊은 세대인 축제 참가자들에게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선녀 역할을 맡고 싶었고요. 학생으로서 방문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시장에 방문하게 되어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마을 분들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역 사회에서도 좋고 발전도 좋고 또 각 주민들 간의 화합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고두고 행사 좋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을 불러 모으는 전략이야말로 더욱 활기 넘치는 시장을 만드는 전략이겠죠? 서울의 도남제일시장을 다녀와 봤는데 동화 속에 보던 그 선녀를 직접 이렇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선녀 축제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올해로 지금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남 제일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 선녀 지역 축제에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또 상품을 개발하고 뭐 선녀 순대, 뭐 선녀 뭐 빵, 뭐 이런 상품들, 특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친숙한 상품들을 만들어 특화 상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효과들을 또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도남제일시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이 중심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손꼽힌다면서요? 예, 시장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상인 참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현장에서 사실은 이 상인회에 상인회비를 내고 이렇게 가입하는 비율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도남제일시장은 100% 상인 전체가 그 상인회에 가입해서 또 회비도 또 100% 납부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할 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되게 그 상인 조직이 탄탄한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4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이런 효과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또 단합이 잘 되는 시장들을 더 지원해주고 또 그래야 또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시장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남제일시장 이런 상인 조직의 강화 또 도남제일시장이 예전부터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좀 진행해 왔거든요. 이번에 문화관광시장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또 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선녀란 컨셉을 갖고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선녀, 뭐 순대, 뭐 선녀 어묵이라든가 뭐 이런 조금 색다른 그런 걸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런 특화 시장이나 이런 데서 상품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지역에 있는 명칭, 뭐 네. 키워드, 뭐 도남 같은 경우는 또 돼지를 또 떠올릴 수도 있고, 돼지돈자. 예, 그리고 뭐 수원 같은 경우는 뭐 화성, 뭐 정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상품들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매출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전주 가면 뭐 사야 되고 각 지역 가면 사야 되는 상품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지역 그 키워드들과 지역 브랜드들과 같이 연계하는 것들이 많은 효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벤트를 이렇게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홍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최적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매체를 좀 선택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뭐 전단지가 더 유익할 수 있고요. 어떤 연령대에는 또 SNS 마케팅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 홍보를 이제 극대화 시키려면 이제 많이 노출을 좀 해야 되는데 지자체나 이런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이런 매체에 뭐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객을 부르는 이벤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꿀팁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꿀팁 정리를 하자면 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포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시장의 상품으로 이벤트를 기획해라. 예. 요 세 가지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시장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김승일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비법 많이 갖고 꿀단지에 담아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